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확인돼 방역당국이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밤사이에 요양병원 확진자가 늘었다고요?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북구 소재 요양병원인데요. 밤사이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입원 환자가 확진되면서 전수검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오늘 중으로 병원 건물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이달 중순 남구의 한 식당을 방문한 뒤 확진된 공공기관 직원 등 연관 확진자 9명이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사례로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8명도 사실상의 오미크론 변이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를 통한 가족과 지인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하루 확진자는 11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월 26일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을 포함해서 11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식당에서의 개인 접시 사용과 목례 인사 생활화,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광주형 3대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핵 폐기물 연구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는 원전 부지 안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0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원전 부지에 추가적으로 핵 폐기물을 보관하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성윤 기자입니다. 1985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6호기까지 들어선 한빛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 연료는 원전 부지 내 시설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올 3분기까지 한빛 원전에서 그동안 발생한 사용 후 핵 연료는 6,600여 발로 보관량의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600여 발이 추가 발생할 전망인데 오는 31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년 넘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연구 처리 시설을 짓지 못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앞으로 37년 안에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 보관하는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추가해 임시로 보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광을 비롯해 원전을 둔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없이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사실상 고준위 핵 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원전 부지 내에다 저장을 해준다는 것은 기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자체가 저장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도 아무것도 없이 원전 부지 내에다 저장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얘기죠. 수십 년 넘게 연구 처리 시설을 짓지 못하면서 정부가 원전 시설 안에 임시 보관량을 늘리겠다는 한시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추진 과정에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죠. 그런데 주정차 공간이 사라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식당가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영업난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주차를 못하니까 장사가 안 되죠. 또 원룸에 방이 안 나가죠. 건물값에 따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심이 아주 형용이가 안 좋아요. 학교 측은 난감하지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주차에다가 어린이 유치원생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데려온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것이? 광주의 또 다른 초등학교 주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민 반발에 단속은 유예됐지만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다 받쳐놓고 과태료 못 얻었다고 전화하고 내가 그 집에 어찌게 가겠어요. 내 마음은 오직 하겠어요. 장사하면서. 자치단체는 고민입니다. 학교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세워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이 걱정입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한 건데 이 불법 주정차가 생기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없애자라는 말이 나와버리니까.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587곳 가운데 민원 등으로 보호구역 위치 조정을 검토하는 곳은 5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여수시의회는 2012년 여수시청 소속 직원 A씨가 횡령한 여수시 공금 80억 원 가운데 아직도 65억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며 소송 등 환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여수시 회계과 직원 A씨는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공문서 위조로 공금을 빼돌려 사채 빚을 갚는 등 공금 80여 원을 횡령했고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달 전에 출소했습니다. 폭발 사망 사고로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여수산단 2일산업이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안개에 초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안개는 점차 옅어지고 있지만 초미세먼지가 광주가 45, 영광 49, 고흥이 4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24절기 중 22번째 절기 동지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데요. 예로부터 동지 이후부터 해가 다시 살아나면서 낮이 길어진다고 여겨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지에는 보통 동지 팥죽 많이들 드시죠? 팥죽은 예로부터 질병이나 나쁜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밤에는 복조리와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새해를 준비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동짓날인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최대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순천 1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0도, 강진과 장흥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성탄절인 토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이날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는 눈도 내리니까요. 추위와 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전면 적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이나 휴일, 야간 근무수당 등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7곳 가운데 법인은 14곳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공영형 유치원 확대와 법인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 설치된 무선 통신 장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 전체 일반 교실에 무선 통신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서 이를 원격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의 모든 교수 학습 공간에서 무선망 와이파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